예, 지금 오후 한 4시 30분인데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김정은 문재인 정상회담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간간히 나오는 기사가 리설주 여사님이 판문점에 같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딴 말 떠들고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아무 때나 북한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김정은 간에 한 라인을 개설을 하겠다. 20일경. 이런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일 이 중요한 게 리설주가 오니 안 오니, 정의용이가 평양을 가니 안 가니,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통화를 할 거니 말 거니. 그게 아니고 평양에서 판문점에서 김정은이 만나면 문재인이 뭘 요구할지 그건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리설주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를 보고 방송을 할까 했는데 지금 이 수준이면 따로 방송할 것도 없는 거고 혹시 좀 거리가 나오면은 방송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종석이 이런 쇼를 하고 있을 때 오늘 아베 일본 총리가 워싱턴으로 출발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비행기를 타고 줄줄이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트럼프 대통령 초호화 골프장 별장으로 지금 다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연합뉴스 기사조차도 워싱턴 포스트를 이용해서 재팬 패싱 논란 속 아베 영향력 관건 이런 말을 떠드는데 오늘 이 회담하러 가는 장소를 보세요. 트럼프 개인 별장인데 플로리다에 있는 개인 별장으로 갑니다. 아베는 벌써 미국에 지금 2번째 방문인데 첫 번째 방문도 마라라고 별장이고 두 번째 방문도 마라라고 별장입니다. 근데 첫 번째하고 지금 두 번째하고 차이가 지금 이 연합뉴스 사진인데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아베 정상회담 지원위에 백악관 나서는 참모들 존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존 볼턴 안보보좌관 이 사진 3명이 찍혀가지고 지금 가방을 들고 플로리다를 가려고 지금 비행기 탑승하는 사진입니다. 지금 이 정도가 아니죠. 이 대표단에 자 미국 측 대표단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러니까 아까 존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장관 대행 존 설리번 부장관 그러니까 존 볼턴 그리고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저 미국 무역대표부 거의 백악관 핵심들이 아베 일본 대표단과 회담하려고 다 짐 싸가지고 지금 워싱턴 비워놓고 플로리다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말할 것도 없죠. 일본 쪽에서도 총출동했겠죠. 그 심지어 지금 주1 미국 대사 윌리엄 해거티 주1 미국 대사도 도쿄에서 지금 이 플로리다도 날아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냥 문재인이 미국 갔을 때 워싱턴에서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어차피 다 워싱턴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만나서 차 한 잔 사주고 보내면 되는 일을 백악관 전체가 다 짐 싸들고 트럼프 호화별장으로 가서 1박 2일 동안 시간을 거의 사실상 무제한 갖고 각 분야를 다 논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은 왜 말하라고 못 갑니까? 트럼프가 왜 안 부릅니까? 지금 아시아 지도자 중에서 말하라고로 불려준 사람이 시진핑이 한 번 갔었고 지금 아베가 2번째 가고 이건 단순히 장소 문제가 아니라 백악관이 얼마나 성의 있게 가느냐가 출동하는 면면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싹 다 비워놓고 가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까지 안 따지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대접을 한다 했을 때 아무리 좋은 식당이어도 호텔급 식당이어도 내가 호텔에서 대접하는 것과 내 집에 불러서 직접 해서 먹이는 거와는 받는 사람 입장이 엄청난 이 차이가 있죠.
지난번 주 대구 집회 때도 이 대구의 그 사회자 김성철이 대구 집회 기획자들과 우리 미디어 지독자들을 다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한상을 차렸는데 이거 그냥 대구의 고깃집에서 고기 사주는 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집으로 부른다는 거는. 트럼프는 사업할 때부터 주요 VIP라 생각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별장으로 초청을 하기 때문에 백악관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원래 이 미국 대통령들은 VIP급이라 그러면은 캠프 데이비드라는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데려가는데 트럼프는 거기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캠프 데이비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골프장 시설까지 있는 초호화 별장을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 부르는 거예요, 글로. 문재인이는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거기 못 갈 겁니다. 쳐다보기도 싫은데 자기 집으로 왜 부릅니까?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냥 자기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우리 인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꼴도 보기 싫은데 그걸 왜 이용하겠어요? 누구를 정말 진정으로 아끼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에 초청하냐 안 하냐 그거 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일본의 이 전체 다 올 거 아닙니까? 파트너끼리 다 올 거 아니에요. 일본도 장관, 관계 장관들, 무역 대표단 다 갈 거 아닙니까? 모조리 트럼프 집에 가서 초호화 파티를 즐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베 총리에게 골프 한 게임 치자. 근데 아베 총리가 지금 이 뭐 상황이 가서 골프 칠 상황이 아니다.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지금 아베 총리가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죠. 근데 국내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고 이 납북자들을 계속 그 납북자 가족을 계속 만나왔거든요. 그래서 납북자 문제를 반드시 완철시킨다. 이번 북미회담에서. 그런 결의를 지금 일본에서 하고 가는데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골프 치는 게 나오는 게 별로 아마 그림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1박 2일 동안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초호화 별장에 양쪽의 최측근 실세들을 대동하고 만나는 거냐? 자, 한국의 진위를 따져 묻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존 볼턴이라는 대한민국의 종북좌익 세력들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는 보좌관이 있는데 그걸 굳이 아베 총리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자기 별장까지 불러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존 볼턴은 이 북한이 핵 개발을 한 이유는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자회담 때 바로 이 친문 세력들 이번에 김정은 문재인 무슨 정상회담 자문위원단에 있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회고록에서 정말 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딱 짚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이 친문 세력의 정체는 아베 총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문재인과 김정은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이럴 필요는 없다. 현재 미국의 이 보좌진 라인을 볼 때는. 이런 거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자, 북한이 만약에 시간을 끌려 그런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괜히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거면서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트럼프 재선 때 트럼프가 무너지면은 핵으로 그냥 가겠다. 이런 전략이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바로 판 깨버리고 아베 총리와 함께 대한민국을 해상을 포위해버려가지고 압박해서 끝장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깊이 논의할 건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아직도 우리 보수 논객들이 계속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할 거냐 아니냐,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 포기할 리가 없다,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럴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라인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 먼저 핵을 뽑으려고 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마라, 북한에 속지 마라, 문재인 속지 마라, 그럴 얘기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베가 또 있잖아요. 우리 미디어워치 TV에서 소개하는 그 일본의 우파 매체들 보세요. 문재인과 김정은은 다 똑같은 놈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거 뻔히 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걱정을 해야 될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지금 이미 요구 조건 드러났죠. 미국의 전략자산,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그리고 스텔스 폭격기 등등 이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을 때 과연 미국이 어떤 입장을 내야 되느냐. 저는 아베하고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대충 그림이 나왔잖아요. 한겨레가 이렇게 슬쩍 흘려준 거 아닙니까? 한겨레의 목적은 북한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는 미군의 전략자산만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미군 철수는 아니다라고 국민을 속이는 기사를 썼는데 제가 지난 방송 설명했듯이 주한미군은 육군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김정은이 쳐들어올 때 몸으로 막고 미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스텔스 폭격기들이 들어와서 초토화시킬 때까지 시간만 끄는 존재들이다. 주한미군은.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 절대 대한민국의 전략자산 갖다 놓지 않고 전략자산이 들어오는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도장을 찍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자동 철수가 되는 겁니다. 군사 전술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략자산이 안 들어오면은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몸으로 때웁니까? 주한미군의 작전표에는 주한미군이 전멸당할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전멸을 당하더라도 주일미군과 미 태평양 함대에서 전략자산만 다 들어와서 때리면 된다. 이런 전략인데 그러니까 이른바 독수리 훈련이라든지 을지포커스나 이런 훈련할 때 다 이 미국 본토나 태평양 함대에서 전략자산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 끄는 훈련만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평양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것도 주한미군이 아니라 미 본토에 해병대가 들어와서 점령을 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주한미군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32,000명까지 늘었다 그러는데 다시 또 28,000명이다 지금 왈가불가하지만은 주한미군이 28,000명이 있는데 이거는 미 전략자산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있는 거죠. 만약 이게 빠지게 되면은 쫙 슬슬 빠지면서 한 2,000명 이하로 그냥 질서 유지군 정도로 있다 그러면은 주한미군은 철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문재인이는 지금 전시작전권을 뺏어오려고 그렇게 난리치고 미국의 원래 입장이 전시작전권 가져가라.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부시 정권 때 럼즈벨트 국방장관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이 주사파들한테 교육 잘못 받아가지고 전시작전권 그거 혹시 안 줄까봐 조심스럽게 우리 전시작전권 좀 가져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럼즈벨트가 그거는 너네들 거다 너네들 거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순간에 미국은 지금 방위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쟁터를 쓸 때 자기들 책임하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체 대한민국 방위 시스템을 다 관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아이 잘됐다 돈도 없는데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북한을 때려버리려고 했었을 때 주한미군은 큰 의미가 없다 이거죠. 주한미군이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태평양 함대가 들어와서 때려버리는데 주한미군은 방어용이잖아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미 함대 보내서 때리면 되니까 주한미군은 단지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건데 그거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면 가져가라 그러죠. 내가 전시작전권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한미군도 뺀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주한미군이 굉장히 줄었고 평택으로 뒤로 뺀 것도 그 일환이 된 겁니다. 원래는 최전방에 있어야 돼요. 주한미군은. 이사단이 최전방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아야 되는데 일단 평택으로 빠진 것 자체도 문제가 큰데 주한미군도 지금 어차피 줄고 있는 거란 거죠. 그래서 아베와 트럼프와 존 볼턴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나갈 때 자, 전략자산을 빼란 얘기는 주한미군의 가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할까? 아베한테 물어봤을 때 아베가 어차피 북한을 해상봉쇄에 들어가려면은 우리 자위대가 다 해주겠다. 동해안에. 그리고 문재인이는 조인트 가서 서해를 막아라. 서해 안 막으면 그놈까지도 제끼고 가자. 그럼 미일이 해상봉쇄할 수 있고 그까짓 거 평양 미일이 합쳐서 때리면 되지 않냐. 전략자산 그거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럼 주한미군 어떡하냐? 주한미군 이제 의미가 없는데 대만으로 빼자. 이게 산케이 신문하고 유칸우즈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주한미군 그거 대만으로 한 절반 정도 빼가지고 대만에다가 놔두고 일본에다가 전략자산을 더 넣어서 일본 전략자산이 대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대만, 일본, 미국 신방위체제로 가자고 아베가 트럼프한테 설득을 할 겁니다. 그럼 아베 총리가 트럼프한테 안 된다. 주한미군 반드시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요? 좋다고 기회는 왔다 싶어가지고 전략자산 그거 받자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럼 그 전략자산 어디다 두냐? 일본하고 대만에다 주면 된다 아니냐. 그럼 존 볼턴은 어떤 입장일까? 존 볼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전략 전술 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원칙을 가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아니에요. 존 볼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다 자유주의화 시켜가지고 중국까지 깨야 된다는 입장인데 근데 지금 존 볼턴은 중국을 깨기 위해서 6월 달에 대만을 간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대만에 가면 대만에다가 주한미군을 그러니까 미군을 두려는 그 협상하려고 가는 건데 아니 미국이라고 돈이 뭐 무한정이 아니잖아요.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 대만에다가 또 돌려면은 이거 예산을 더 들여야 되는데 어차피 있는 거 주한미군 빼자. 이걸 존 볼턴은 원칙적으로는 반대하겠지만은 아베가 설득하면서 이미 문재인이는 저건 김정은이하고 한패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70%가 문재인에 열광하고 있고 원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5,000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어서 우리 일본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준 거다. 100년 전에. 근데도 미국의 힘으로 간신히 건국해가지고 자유세계를 지켰다. 미국 군인들이 6.25 때 4만 명이 죽고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해줬는데도 또 김정은과 딜치고 중국으로 가고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 70%가 지지하는 거 봐라. 이건 원래 피 자체가 친중속국이고 김정은이에게 세뇌되는 그런 피해의 족속들이다. 포기해라. 저는 존 볼턴하고 아베하고 논쟁을 할 거라고 봐요. 이 부분에서. 근데 존 볼턴이 지금 상황에서 아베한테 아니다. 미국은 어느 한 국가도 포기할 수 없다. 자유주의 세계를 지켜나가고 다 끝장내겠다. 이 공산세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라는 이 장사꾼인데 트럼프는 딱 손익계산 해버리면은 넘겨주고 김정은이한테 넘겨주고 차라리 대만에다가 놓으면은 중국을 훨씬 더 크게 압박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은 미일이 초토화시켜가지고 아예 돈줄을 막아버린 다음에 그때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서 살려주세요 하면은 그때 트럼프와 아베가 돈 빌려주면서 접수하자. 딱 이거 전술상 그냥 딱 맞아 들어가는 일본의 국익을 위한 그냥 전술상 딱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할 것 같단 말이죠. 이 아베와 트럼프가. 무슨 핵을 바로 뽑자 단계적 안 된다.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존 볼턴이 알아서 합니다. 그건 그쪽 전문가들이에요. 일본도 핵 뽑아본 적 없잖아요. 세계에서 핵을 뽑아본 유일한 나라가 미국인데 무슨 뭐 일본이 거기서 바로 뽑아야 된다. 그건 어림도 없고 한국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논의와 두 번째는 납북자 문제. 일본의 납북자 문제. 그건 100% 받아주겠죠. 아니 자기 별장까지 초청해놓고 그거 안 받아주면은 아베가 일본 돌아가서 뭐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골프도 못 치고 있는데 그럼 일본 납북자 문제 데려온다. 미국도 납북자가 있잖아요. 데려온다. 그 지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납북자도 데려오겠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사단 날 가능성이 있는 게 대한민국한테 야 우리 다 데려오는데 너희 안 데려오냐? 그 문재인이가 우리 안 데려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사단 나는 거죠 이게. 납북자라는 것은 같이 한꺼번에 다 뽑아야 되는데 일본도 데려가고 미국도 데려가는데 문재인이만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저 북한에 끌려간 거. 여기서 일단 사단 날 가능성이 있죠. 오늘 임종석이 하는 거 보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정은이한테 우리 국군포로 납북자 그리고 탈북자 가족들 그거 요구하겠다. 그 얘기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납북자 제일 많은 게 대한민국인데
여기서부터 이미 미일의 왕따가 되는 거죠. 재팬 패싱이 아니에요. 지금 재팬 패싱이. 문재인 패싱입니다. 문재인 패싱. 자, 그 두 가지 얘기했을 때 트럼프가 좋다. 전략자산 다 철수시키고 전략자산 들어간 훈련하지 않는 대신에 3개월 안에 핵 뽑아버리겠다. 그거 김정은이라고 딱 트럼프하고 손 맞아버리면은 주한미군 철수되는 중국의 속국 형태의 연방제 통일이 되는 거고, 아베는 제 생각으로는 99% 트럼프를 그렇게 설득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이제 보수 논객들 얘기 중에서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연방제 통일이 됐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되냐? 아니죠. 이제 피 다 뽑히고 미일의 경제 보복으로 초토화되면요. 그냥 이제 바로 접수하죠. 북한군이 남한 바로 접수하죠. 대한민국의 군대가 싸우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바로 접수되는 거죠. 적화통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적화통일 되는 과정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면은 회복이 가능할 수 있고, 그러면서 미일 방위 시스템으로 대만으로. 근데 그냥 포기를 해도, 글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중국이 완전 이제 남진하게 되니까 거기까지는 막을 수 있겠네요. 거기까지는. 북한이 밀고 들어왔을 때 이제 다 빨려가지고 힘없는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들어왔을 때 거기까지는 미리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접수했을 때는 중국이 남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쓴맛, 정말 무시무시한 한만 힘을 보여주고 다시 미리 재접수하는 것을 이 말하라고 별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애치슨 라인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한 가지 착각을 한 게, 미국의 그 당시 1950년도 1월에 애치슨 국무장관이 이 애치슨 라인을 그을 때 한국도 뺐고 대만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라인을 설정을 해버렸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대만이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그때도 중공 입장에서는 이거 대만을 먹으라는 건가 해가지고 사실 미국과의 진위를 완전히 헛갈렸죠. 그래서 미중이 굉장히 사이가 좋을 것 같다가 결국 이 한반도에서 미중이 부딪히면서 대만이 다시 살아난 건데, 이 미일 이 국방 안보 라인에서 제외가 되면은, 그러면은 언제든지 북한이나 중공이 먹으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른바 애치슨 라인에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수를 안 하려고 어차피 친중 속국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을 포기하더라도 지금 대만을 넣고, 대만을 이 안보 라인에 넣고 필리핀이 좀 시원치 않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50년대에는 대만을 빼고 필리핀을 넣었는데, 지금 이 대만에다가 미군을 주자는 그쪽의 입장에서는 필리핀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남중국해 방어를 필리핀 기지 가지고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대만의 이른바 미국에 대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거거든요. 이 필리핀 때문에. 이 두테르테가 좀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애치슨 라인하고 달리 대한민국은 그때도 빠졌고 지금도 빠지는 거고, 이번에 긋는 이 방위 라인에서는 필리핀이 빠지고 대만이 중심이 되는 그 안보 라인이 구축을 한다. 지금 아주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게 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미국과 일본의 딜이. 왜냐하면 미국도 찬성해, 일본도 찬성해, 김정은도 찬성해, 문재인도 찬성해, 시진핑도 찬성해. 뭐 푸틴도 찬성하겠죠. 아니 그럼 이건 당사자가 다 찬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누구 하나 결사적으로 반대해야지 막을 텐데, 육자회담 당사자들이 다 찬성해버리는데 전략자산을 빼는 거, 사실상 미군 철수, 이거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북핵 해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라는 게, 북핵이 있는 게 나아요. 이렇게 될 바에는요, 핵무기 그냥 북한 김정은이가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이거보다는. 이거 완전히 그냥 미국의 동맹국에서 이탈되는 건데, 그냥 핵 가지고 있어도요, 한미 동맹만 그대로 들고 있고요, 한미일 동맹만 쥐고 있으면 핵 위협 그거 별거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최악의 경우가 그 경우인 겁니다. 핵 뽑는 대가로 미일 동맹에서 이탈되는 건데 지금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미군 철수야 김정은이가 여론들을 속이려고 주장하지 않지만은 아니 전략 자산이라는 것은 북한을 폭격하는 거 아니냐? 그것만 두지 마라 그랬을 때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정확히 간파해서 야 이게 실질적으로 미군 철수구나. 이걸 간파를 하겠냐는 거고 일본하고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주면은 일본 방공지식인이 이걸 오히려 좋게끔 얘기해주기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의 이 지식인들이야 여기 대해서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를 거고 다수의 제도권에 있는 브로커형 지식인들은 문재인 노벨 평화상 주자고 떠들 거고 그래서 이 보수 쪽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오히려 이걸 언급하는 것보다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막 이런 식으로 여론 들어가면 이거는 이 핀트가 안 맞는데 핀트가 안 맞는 비판 들어오면 이건 안 먹히죠. 정확히 짚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사적으로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위험성이 느껴집니다. 이 북한의 경우는 이제부터 쇼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제 리설주기까지 나오고 임종석과 함께 이 쇼를 들어갔을 때 쇼로 한판 하고 전략 자산을 빼는 그 쇼에 충분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아베와 트럼프도 그걸 염두에 둔다면은 백악관보다는 도청 시설이 없는 트럼프의 집에서 논의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트럼프 안방에서 논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백악관에서 논의하는 건 다 도청됩니다. 다 녹음이 돼요, 녹음이. 백악관에서는. 이런 데 가서 얘기한다는 것은 기록에 남지 않는 대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마치 가스라테프트 미락하듯이. 아베와 트럼프의 만남, 재팬 패싱? 정말 개돼지 취급당해도 할 말이 없는 나라입니다.